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MCP 그리고 A2A 그리고 솔라스 에이전트 메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AI 에이전트 서비스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좀 받았던 질문이 그렇게 소량의 AI 에이전트 말고 진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보면은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에이전트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가 과연 몇 개의 에이전트 그리고 몇 개의 툴까지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솔라스 에이전트 메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데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LLM별 최대 토큰량과 AI 에이전트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AI 에이전트나 LLM 서비스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오픈 AI 이런 거 이제 서비스를 써보면 신기하게도 제가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컨텍스트 어웨어가 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LLM과 일어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에이전트 레이에서 저희가 대화를 했던 대화 내용이 다 축약이 돼서 그 LLM을 콜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데이터들을 누적시켜 가지고 던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누적시켜서 계속 던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불합리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LLM은 한 번의 리퀘스트를 하나의 독립적인 스테이트레스 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몰라요. 그래서 그 과거를 알게 해주게끔 저희가 에이전트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계속해서 넣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정보를 넣는 최대 맥시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QN3를 기반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32,000개의 토큰까지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럼 32,000개의 토큰을 다 써서 히스토리를 계속 관리하면 되냐?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LLM 프로바이더나 혹은 LLM 자체적으로 시스템 프롬프트 토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 리즈닝 아웃풋들을 계속 쌓아놓으면서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추천드리기로는 가급적이면 50% 이내에서 토큰을 활용해서 토큰 버짓을 좀 활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많이 드려요. 사실 이런 가이드는 어디에도 제가 아는 한 어디에도 오피셜한 가이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맥시멈에 다가갈수록 LLM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이 에이전트 하나,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할게요.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 하나가 관리할 수 있는 툴의 양, 그리고 에이전트의 양은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아무리 수직적으로 그 성능의 한계를 계속해서 높이려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수평적 확장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수평적 확장이 될까? 그건 바로 이 에이전트 그룹 혹은 오케스트레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오케스트레이터 그룹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크게 통합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 루트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질문이 오면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그 큰 질문을 브레이크 다운해서 그 하위에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하위 에이전트에게 그 질문을 브레이크 다운해서 던져주고 하위에 있는 에이전트 혹은 오케스트레이터는 그 결과 값을 다시 루트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라스 에이전트 메시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를 이제 데모로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가상 데이터를 준비한 거는 아니고요. 이 캐글에서 오픈한 2008년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많은 실제 이제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다 지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상 데이터를 만들면서 가짜로 테이블들 강제로 찢고 넣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디포지션 그리고 어, 필름 그리고 엣저 그리고 테스터기를 통해서 퀄리티 버리피케이션을 하는데요. 각각의 공정을 지날 때마다 피처 값을 바탕으로 퀄리티 버리피케이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온 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공정 담당했던 오퍼레이터는 누구야? 그러면은 그 오퍼레이터를 갖고 오는 정보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퀄리티를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퀄리티 에이전트 그리고 이 라뜨의 정보 라뜨는 이 순간순간 하나의 이퀴먼트를 지날 때마다 라뜨가 생긴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뜨 정보를 관리하는 라뜨 에이전트 그리고 오퍼레이터 정보를 관리하는 오퍼레이터 에이전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룹을 그럼 다시 또 하나로 묶어 가지고 샘 루트 에이전트 그룹 이렇게 해서 데모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개발자의 가능성이 높아서 바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은 훨씬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한 데모를 위한 데이터고요. 먼저 퀄리티 리절트입니다. 퀄리티 리절트 보면은 라트 아이디가 있고요. 그 라트 아이디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 1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보면 일렉트로니컬 페일이 있었고 소스 서큐잇 했고 최종적으로는 스크랩으로 처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퀄리티 이제 결과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라떼에 대한 상세 정보로는 라떼 테이블을 가시면은 어떤 라떼의 아이디가 있고 그 라떼에는 휴먼 리더블한 라떼 넘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작업을 했고 이거는 어떤 이퀴먼트의 공정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오퍼레이터 아이디가 있고 휴먼 리더블한 오퍼레이터 코드 그리고 이름과 디파트먼트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많은 REST API를 만들었는데요. 어, 막상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라트 그리고 오퍼레이터 그리고 퀄리티 이렇게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티입니다. 퀄리티의 솔라스 에이전트 메시를 런을 하고요. 이 퀄리티 솔라스 에이전트 메시 에이전트 그룹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의 서브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고 하나의 메인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퀄리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퀄리티 8002번 포트를 쓰는 독립된 인스턴스가 실행이 됐고요. 에이전트를 보시면 하이어키를 보시면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터 밑에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퀄리티니까요. 디펙트가 발생한 라트 정보 3개만 보여줘 이렇게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전트를 제가 직접 부르는 방식이었고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부릅니다. 네, 지금 퀄리티 오케스트레이터가 내부적으로 어떤 서브 에이전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플래닝을 하게 되고요. 그 플래닝에 따라서 퀄리티 리절트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를 불렀고, 이 퀄리티 리절트 서브 에이전트는 페일드 리절트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기로 했네요. 그럼 그 데이터들이 리절트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다시 LLM에게 던져주고, LLM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 정확하게 세 개의 문제가 있는 라떼를 지금 보여줬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라트 에이전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트 에이전트입니다. 라트 에이전트는 하나, 둘, 세 개의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고요.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라트 에이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키를 보시면 지금 하나의 라트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있고 세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요게 이제 라트 네임인데요. 라트 넘버인데요. 한번 이걸로 조회를 해볼까요?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를 바꿔주고 라트 넘버의 상세 정보 조회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라트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라트 넘버로 데이터를 읽어온다고 했고 결과는 잘 갖고 왔네요. 그럼 그 결과를 다시 LLM에게 넣어주고 LLM은 이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라트 정보가 뭔지, 아이디가 뭔지, 그리고 제품 코드가 뭔지 여러 가지. 이거는 엣징기에서 아마 오류가 났었나봐요. 그리고 작업자는 0006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터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라트는 죽이고, 자, 오퍼레이터 에이전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오퍼레이터 에이전트 가서 하이라키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의 오퍼레이터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하단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에이전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앞서서 갖고 왔던 정보 바탕으로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오퍼레이터의 디파트먼트를 보여줘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스트레이터가 해당 요청 정보를 받았고요. 그 요청 정보에 따른 결과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오퍼레이터 바이 코드라는 걸로 결정을 했네요. 잘 나옵니다. 오퍼레이터 코드가 맞고요. 부서는 제조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오케스트레이터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케스트레이터들도 다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트,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루트. 자, 보시면 이건 8003이죠. 8003, 8002, 8001, 8000. 이제 로컬에서 데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띄워서 앞에 있는 이 호스트는 다 동일하지만 독립적인 인스턴스로 작동한다는 거, 그걸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한번 볼까요? 벌써 로딩이 다 됐네요. 지금 여기 있는 메인 루트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라트 그리고 오퍼레이터 퀄리티에다가 쿼리를 브레이크 다운해서 내릴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서브 오케스트레이터들은 다시 각자의 서브 에이전트들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질문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어떻게 좀 던지면 괜찮을까요? 요 라트 번호부터 할까요? 라트의 라트 아이디를 바탕으로 퀄리티 결과를 보여주고 그 라트를 작업했던 작업자의 디파트먼트를 찾아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오케스트레이터가 지금 해당 요청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퀄리티 쪽을 통해서 결과를 조회해야 되겠다. 그리고 디파트먼트를 조회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케스트레이터, 라트 오케스트레이터 통해서 아이디를 좀 찾아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라트 오케스트레이터에서 라트 바이 넘버를 통해서 라트의 아이디를 찾아올 거고요. 이 라트의 아이디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퀄리티 오케스트레이터를 부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요 순서대로라면 오퍼레이터부터 부를 것 같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지. 퀄리티부터 부르네요. 예, 저도 퀄리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퀄리티부터 부릅니다. 퀄리티를 통해서 라트 아이디 바탕으로 어떤 퀄리티 결과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LLM에서 어떻게 답변을 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에서 그 답변된 아티팩트를 바탕으로 결과를 오케스트레이터에게 넘겨주고 루트 오케스트레이터는 그걸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부탁을 했던 게 디파트먼트를 찾아줘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아이디를 통해서 디파트먼트를 찾아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에서 결과를 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자, 정보 분석 결과에 대해서 나왔고요. 아이디는 11번이고 상태는 완료된 상태고요. 네. 작업자 정보 있고요. 품질 검사 결과는 일렉트로니컬 페일이라고 합니다. 처분 결과는 스크랩으로 처리가 완료됐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3개의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요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질문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서 내린다. 네,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데모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 루핑을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좀 넣었고요. 만약에 이걸 좀 러프하게 한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에이전트 루핑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처럼 외부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했고 퍼포먼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AI 서비스를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희 솔라스 에이전트 메시에서는 이렇게 액티비티스에 들어가시면 퍼포먼스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가 어디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고 어디서 많이 기다렸고 보면 주로 이제 LLM 콜에서 시간을 많이 쓴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피어 딜리게이션이니까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다른 에이전트로 데이터를 넘기면서 시간이 좀 걸렸네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나오는 리절트 값이 툴에서 나온 리절트 값이 많다든가 아니면 인풋되는 값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버틀렉이 되는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API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요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멀티플 오케스트레이터를 솔라스 에이전트 메쉬에서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어, 향후에 이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